네,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프린트에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풀어줄게요. 1번 문제 수평액면에다가 물체 올려놓은 다음에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의 크기가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죠. 이때 이제 운동량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나오면 꼭 봐야 될 게 각 축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얘는 힘, 얘는 시간이죠. 그랬을 때 기울기를 보거나 아니면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기울기라는 거는 시간분의 힘이라는 거고 면적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개념은 배우지 않았어요. 이 개념은 뭐였냐면 충격량 이었고요.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를 딱 쳐보면 여기 면적은 0에서부터 t까지 충격량, 다른 말로 하면 0에서부터 t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이 파란 삼각형 보면 얘는 0에서부터 2t까지, 그러니까 2t일 때의 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초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가만히 놓여 있었으니까 정지했으니까 이때 빨간 네모가 t일 때의 운동량 될 거고요. 파란 네모가 아니지, 삼각형이 2t일 때의 운동량이 될 거예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t일 때 운동량이 크기를 p1이라고 했대요. 이때 받은 충격량은 이 면적 구하면 2분의 1 ft. 여기가 2분의 1 ft만큼 됩니다. 자, 그럼 p2는 여기 면적이 되니까 2ft. 2f 곱하기 2t 나누기 2 해서 2ft 됩니다. 지금 구하라는 거는 p1 나누기 p2 하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1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아까 문제는, 방금 전 문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던 거고, 요거는 최초의 속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프도 힘, 시간 그래프예요. 앞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속도를 정의할 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1초일 때니까 이 시간하고 속도 변화량이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공식을 생각해 봐야겠지. m분의 f. 그러면 여기에서 1초일 때 2N이 작용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2N. 질량은 2kg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m/s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았네요. 운동량의 크기는 5초일 때가 2초일 때의 4배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운동량 물어봤죠? 운동량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운동량 대신에 충격량,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이제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0초일 때, 그리고 2초일 때, 5초일 때 각각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0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처음에 2kg짜리가 2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4kg/m예요. 자, 2초일 때는 얼마가 됐냐면 여기 면적만큼 해보니까 4Nm 되는 거예요. 그럼 4kg/m만큼 4Nm만큼 됐으니까 4kg/m만큼 변할 거예요. 힘을 운동 방향으로 같이 줬으니까 운동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8kg/m의 운동량을 가지겠다. 자, 그러면 5초가 될 때는 여기 그만큼 더 변하는 거죠. 여기 빨간 네모만큼. 얼만큼이에요? 12Nm 만큼 변했으니까 12Nm만큼 변했으니까 20k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해보면, 속도를 또 구해보면, 이 물체가 2kg짜리니까 얘는 2m/s일 거고요, 얘는 4m/s일 거고요, 얘는 10m/s일 거예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초일 때가 2초일 때의 4배, 8, 20, 4배 아니네요.
P에서부터 Q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여기 전체 얘기하는 거죠? 16 맞습니다.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에 있는 4M을 향해서 운동한대요. 충돌 후 B는 플러스 X방향으로 속력 EV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 후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돌 후 상황을 4M, M 이렇게 그려놓고 B는 플러스 X방향으로 EV로 움직인대요. E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보면 충돌 전에 얘 운동량은 5mv 더하기 얘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충돌 후에도 이 운동량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얘 보니까 8mv네요. 그럼 뭘 더해야 앞에 거랑 똑같겠냐? 여기서 해보면 마이너스 3mv죠.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의 의미는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놨으니까 반대 방향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답하면 됩니다. 충돌 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속력 3V, 2V 맞네요. 충돌 후 A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운동한다. 맞죠? 마이너스 X방향.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작용시간인데, 자, A가 받은 힘은 B가 미는 거죠. B가 받은 힘은 A가 미는 거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죠. 힘이 똑같아요. 자, 시간. 둘이 충돌하니까 둘이 접촉하고 있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두 개가 같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수평면에서 질량이 M5M인 물체가 8V, 2V로 운동하다가 충돌한다. B에는 용수철이 달려있다.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B의 속력은 물어봤어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A가 딱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용수철이 압축되겠죠. 용수철이 압축될 거예요. 계속 압축시킬 거예요. 언제까지 압축시킬까? A랑 B랑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압축시키겠죠. 최대로 압축됐다는 거는 A가 더 이상 이 용수철을 밀지 못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A랑 B랑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로 압축된 순간이 뭐냐? A와 B가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보면 충돌 후에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A랑 B랑 붙어서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얘는 M, 얘는 5M, 그러니까 6M짜리네요.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하면 되죠. 얘는 8MV 더하기 얘는 10MV니까 충돌 후에도 18MV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M 더하기 5M에 얼마를 곱해줘야 18MV 나와요? 3V. 얘는 3V.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 용수철 압축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거에서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게 다 써야 돼요. 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되고 F는 MA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충격량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여러 개 섞은 문제들이 어려운데 그 개념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온전히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서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기준선 P에 물체 AB를 놓고 각각 F, EF인 힘을 동시에 주었더니 얘가 V를 통과하는 순간 얘는 R을 통과하는데
거리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요만큼이랑 거리가 똑같은데 선생님 그냥 D라고 나올게요. D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B의 질량은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질량이 같은지 안 같은지 궁금한데 지금 힘이 나와 있네요. 힘, 질량. 이제 하나 더 관계. F는 ma니까 가속도가 같은지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F는 ma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가 같은지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얘가 같은 시간 동안 A는 D만큼 가고요. B는 ED만큼 가요. 그럼 평균 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2배 차이 난다는 거죠. 평균 속도가. 얘는 0에서부터 V가 됐고요. 얘는 0에서부터 2V가 됐어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이야. 그러면 가속도는 여기에서 얼만큼이 되냐면 시간 t라고 놓으면 얘는 V가 되는 거예요. A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는 어때요? 시간 t 동안 2V만큼 변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 속도가 2배 차이 난다. 왜냐하면 2배 더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속도가 둘 다 정지에 있다가 빨라졌으니까 평균 속도가 2배 차이 나려면 최종 속도도 얘가 2V가 돼야 된다. 2배가 나와야 된다. 이 사실로부터 가속도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았죠? 자, 가속도가 2배 차이 나요? 근데 힘이 똑같아. 그러면 자, 힘은 EF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EF는 MB의 가속도가 EA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MA랑 MB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찾아내서 A랑 B랑 얘도 M, 얘도 M이라는 거 찾아냈어요. EV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 B의 질량은 같다 알아냈고요. R에서 B의 성량은 EV라는 거 찾아냈어요. 자, P에서 Q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래요.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루트 2배라는 거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힘 곱하기 작용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얘는 쉬워요. A는 쉬워요. 우리가 F 곱하기 T 하면 돼요. 얘는 충격량 얼만큼 받았냐면 EF 곱하기 얼만큼인지 몰라. 뭘 모르냐면 여기까지는 T가 걸렸는데 여기까지가 얼만큼 걸리는지 몰라요. T의 몇 배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T, 네모 T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해 볼게요. 자, A랑 B랑 지금 가속도가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먼저 A부터 그려볼게요. B는 가속도가 절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T까지 갔다고 할게요. 여기 값은 V, 여기 값은 E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또 하나 잘라서 그려볼게요. 한 요쯤 갔을 때 여기 빨간색, 여기 녹색, 여기 부분 넓이가 얼마큼이냐면 요만큼 D예요. 요만큼 갔을 때를 D라고 할게요. 파란색을 칠해보면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칠해서 얘도 D예요. 왜냐하면 A가 요만큼 갈 때 시간을 T라고 놨고요. 그리고 B가 요만큼 갈 때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요만큼. 그려보고 선생님이 그냥 여기를 임의로 써줄게요. 라지 T라고 써볼게요. 근데 여기도 내가 속도는 모르지만 그냥 V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식 하나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의 라지 VT는 D예요. 그리고 2분의 1의 VT도 D예요. 이게 이제 똑같다는 걸 알아냈죠.
그럼 요식을 연립하면 t랑 라지 t랑 스몰 t랑 어떤 관계인지 찾을 수 있는데 이 v가 좀 끼어드네.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임의로 잡은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또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단 기울기 써볼게요. t분의 v인데 이 기울기는 뭐랑 똑같냐면 이 전체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t분의 2v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라지 v를 이 스몰 v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v는 얼마큼이 되냐? 2v 라지 t의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두 식들을 다 정리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요식부터 정리해서 위에다 써보면 vt는 스몰 vt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t예요. 그러면 v분의 1에 vt 되는 거고 v를 이제 넣어 볼게요. 그러면 2vt네 t v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정리해 보면 v 날라갔고 그러면 t 제곱은 2분의 1 t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t는 루트 2분의 1 t. 유리화 아직은 안 했어요.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게 뭐냐면 A가 받은 충격량은 FT였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은 EF의 T였어요. 근데 이 T가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2F의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루트 2FT가 되겠죠. 그럼 지금 비교하라는 게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몇 배? B가 루트 2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B가 A의 루트 2배이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죠? 이걸 아마 좀 다시 뒤로 돌려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이런 능력은 어디서 키우나요? 이러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데서부터 키워지는 겁니다. 각각 개념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